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뭐라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네네.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요. 신문을 읽게 되면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근데 좌파 쪽 신문은 경영자의 태만에 의해서 기업이 파산을 했다. 우파가. 네. 좌파가요. 우파가요. 그래. 네. 네. 그리고 좌파 쪽 신문들은 노조 때문에 파산을 했다. 네. 기업 때문에. 네. 네. 기업 때문에 파산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한미 FTA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처리됐잖아요. 근데 네. 우파 쪽 신문들은 한미 FTA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좌파 쪽 신문들은 FTA가 매국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실을 좀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실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언론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진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야, 신문에 났더라. 이러면 이게 객관성이 되죠. 그죠? 안 그러면 텔레비에 나오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면 내 눈으로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밖에 나가가지고 낮에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까? 안 집니까? 네, 저요. 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태양이 지구를 돌잖아. 그죠? 네. 그런데도 이게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사실이요. 사실 아니요. 네. 사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관찰을 하면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 기록에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기록이 돼 있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그렇다 그러고, 내 눈으로 확인해도 그렇죠. 네. 이 정도가 돼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죠. 있잖아. 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느냐, 이걸 처음엔 설명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또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가서 어떻게 되냐, 사실은 오히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공전한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거는 눈으로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에게는 어느 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가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혹세 무민으로 화형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만약에 돈다면, 그래 너희들 주장이 맞다고 치면, 우리가 돌을 실끝에 뭔가 뺑 돌리면 돌이 돌 때 돌이 날아가려고 하는,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 그러면 그걸 실이 잡아주는 이 장력 T가 구심력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게 돌잖아. 그죠? 네. 안 그러면 끈이 없으면 어떡해요?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사이는 아무 끈도 없잖아.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자식들 엉터리다. 원리에 안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게 한참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100년도 더 가서 뉴턴이 만율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두 질량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율력 F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구심령 역할을 한다. 이렇게 원리가 딱 발표돼 버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세월을 걸려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한다 하다가 운행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 창조했다,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 했는데 이것도 다윈이 모든 화석을 모아가 세계를 다니면서 쭉 진열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점점 변해간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반론에 부딪혔죠. 왜? 진화의 원리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파리 더 나누면 나중에 사람 되니? 원숭이 더 나누면 사람 되니?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갔다. 뭐 용불용설이다, 자연도태설이다 해도 그게 완전한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돌연변이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대가 나온 게 뭐예요? 결국은 유전자가 발견됐잖아, 그죠? 유전자가 딱 발견돼버리면 이 문제는 확 해결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다 나와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고 신기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원신들을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가 종교에서 신비하다,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럼 신기하다, 신비하다는 인식은 어디서 일어날까?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야.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신비한 거고, 원리를 알면 하나도 신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것도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람들의 이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 체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법문을 해도 아까 저기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은 스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하는데 또 여기 있는 어떤 정치부 기자는 그 관점에서만 사물을 딱 보고 한마디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거 딱 꼬집어가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하다가 장차관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니 어디로 튀었다? 박근혜를 비판했다 이렇게 딱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가 써지면 그 사람은 스님이 박근혜를 비판했다 이렇게는 안 썼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걸로 생각 들었다. 그랬었는데 그걸 읽고 그 다음 사람은 스님이 박근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떠냐? 스님이 왜 법당에 내 있지? 정치하러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게 진실이 돼버리죠. 다음 인용을 넘어가면서 요런 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에요. 요거는 요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 모든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물을 볼 때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게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서로 다르다. 이거는 객관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 서면 일단은 내가 화가 좀 덜 나겠죠. 덜 억울하겠죠. 네. 덜 억울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 조금 더 사물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딱 접근하면 나도 괴롭고 문제 해결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언론 같은 거는 이제 신문이 5개가 다 왜곡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크게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한쪽으로 보고 한쪽은 뭘 본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것도 보고 양쪽을 난 진보라고 진보신문만 보고 보수라고 보수신문만 보지 말고 양쪽으로 다 본다든지 안 그러면 페이퍼 신문도 보고 이게 뭐예요? 온라인 신문도 보고 이렇게 이쪽 저쪽을 보면서 두 개가 다 같다고 반드시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균형을 잡아가야 돼. 여기 이제 조금 이거는 금방 안 돼. 이거는 살면서 자꾸 경험을 하다가 보면 이제 통찰력이 생겨. 한쪽을 보면 절대 통찰을 안 하는데 두 쪽을 보는 눈을 계속 갖다가 보면, 즉 며느리 말도 들어보고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양쪽을 다 자꾸 들어보면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해도 문제점이 누구한테 있다? 며느리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해도 며느리 말 안 들어봐도 시어머니의 그 욕하는 속에 이미 며느리의 긍정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상담할 때 대부분 아내가 일어나서 막 남편 욕하는데 제가 남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만은 그 아내가 남편 괴롭다 하는 속에 그 말 속에 남편을 욕하지만은 그 속에 이미 남편의 어떤 거를 내가 볼 수 있을 때 이제 이게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둘이 대다 놓고 대질신문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양쪽을 보는, 전체를 보는 이런 연습을 살아가시면서 학생이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이것도 저것도 틀린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린 게 있고, 어떤 건 저것 옳고 이게 틀린 것도 있고. 이제 그게 무슨 중간만 옳고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 중도라는 말은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고,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뛰어넘어 위에서 두 개를 동시에 탁 내려다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포용하는 것을 불교로 말하는 것을 중도라 그래. 이게 이제 원료의 뭐다? 화쟁사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통찰력이라 그래. 그걸 이제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이제 자기 편견에 치우치는 것을 자기가 극복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저 깨달음이라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일상사 속에서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다 보는 그런 좀 연습을 해야 돼. 네.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젊은 애가 뛰기도 잘했다, 젊은 애가 힘으로 하는 건 잘했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 지혜의 눈을 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인은 주로 보면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옇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노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 경험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치우쳐서 경험을 하면 경직돼 버려가 노인은 사고가 굳어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오히려 많은 경험을 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통찰력이 생기는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